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달 만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 등 양대 의혹에서 모두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은 오늘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의 도청 의혹에 영국 정보기관이 개입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부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 역시 도청 의혹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인했고 하원 정보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내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조사 중이라는 FBI의 공식 확인이 나왔습니다. FBI 코미 국장은 기밀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처음으로 수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청문회 결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일 국정 지지율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의 45%에 비해 8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갤럽은 1945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취임 2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난 10일 첫 백악관 침입 소동이 있은 후 잇따라 백악관 안팎에서 소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잇따른 백악관 침입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8일 오후 11시쯤 백악관 검문소로 차를 몰고 온 뒤 폭탄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던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된 뒤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버지니아 출신 29세로 체포 당시 이 상황은 테스트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한 남성은 백악관 담장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백팩에 페퍼 스프레이를 담아 백악관 외곽 경내에 침입해 10여 분 동안 돌아다니다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경호국은 최근 백악관 경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팜비치 마라라고 별장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이면 열흘이나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1,000만 이상 과도한 경호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새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뉴욕, 뉴저지 일원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복지 등 사회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택과 보건, 교육과 치안 등 분야에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지원되던 연방정부 예산 약 9억 1천만 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중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 삭감은 공립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특별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과밀학급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주택공사 지원금 3억 7천만 달러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약 70만 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대테러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1억 9천만 달러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허드슨 리버 새 기차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버겐 카운티 경전철 연장 계획도 현실화가 어려워집니다. 연방교통관리국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삭감돼 터널 신축을 위한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홍수 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이 1억 9천만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뉴저지주의 노인, 장애인 약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며 반이민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태생 시민들보다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민자 범죄가 많다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사법연구단체 양형 프로젝트와 정책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미국 태생 시민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도 이민자보다 미국 태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은 괴롭힘, 폭행, 교통 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음에도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보다 강력 범죄와 단순 범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토 인스티튜트 보고서에 18살에서 54살 교도소 수감 비율을 보면 미국 태생 시민은 1.53%가 제소된 상태였으나 서류 미비자는 0.85%, 합법 이민자는 0.47%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수감 규모에서도 미국 태생 시민은 200만 명이 넘었고 서류 미비자는 12만 3천 명, 합법 이민자는 6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전력 이민자 200만에서 3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7,100명이 넘는 납세자의 소셜 번호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경영진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7일 뉴욕주 조세재정국은 세금 보고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이메일 피싱 사기로 7,100여 명의 소셜 번호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스푸핑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경영진을 가장해 직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세재정국은 기업의 급여 담당과 HR 부서를 비롯한 건강보험, 법률 서비스, 제조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급 임원 등을 사칭해 직원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더라도 절대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과 개인 정보를 다루는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재정국과 국세청 등 출처가 분명한 기관에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 신분 도용을 통한 세금 환급 사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심스러운 IRS 관련 통신이 수신될 경우 답변하지 말 것,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말 것,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말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또 IRS에 즉시 신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은퇴 플랜을 통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3만 7천 달러 미만이면 최대 2천 달러까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합산 조정 총 소득이 3만 7천 달러 이하일 경우 세이버스 크레딧 혜택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적립금 한도는 개인 2천 달러, 부부 4천 달러이고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10에서 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천 달러입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은퇴 플랜 적립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트래디셔널 로스 IRA 등 대부분의 은퇴 플랜 적립금입니다. 은퇴 플랜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인출해 다른 은퇴 플랜으로 60일 안에 옮기는 롤오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은퇴 플랜에서 최근 인출한 금액이 있어도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2016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조정 총 소득이 3만 7천 달러 이하면 50%, 4만 달러 이하는 20%, 6만 1,5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AGI 3만 6천 달러인 가정이 4천 달러를 은퇴 플랜에 불입했을 경우 절반인 2천 달러를 텍스 크레딧으로 받게 됩니다. CBS 머니워치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식당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BYOB 허가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주 판매와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는 BYOB 식당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소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경찰이 소주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님이 반입한 소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고 판매하는 곳에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나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의 한 관계자는 BYOB 업소에서는 와인과 맥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소주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며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OB 업소 소주 반입 허용에 대해 주류 면허를 가진 업주들은 비싸게 주고 산 리커 라이센스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YOB 업주들은 한인타운 특성상 소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BYOB 업소 소주 반입에 소주를 하드리커로 분류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수로 업소 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타운 정부가 BYOB 업소에 대한 소주 판매와 반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가정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을 위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체 DNA 인포는 16일 스펙트럼이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을 대상으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한 달에 $14.99로 제공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격은 초당 30MB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와 이메일박스, 보안 소프트웨어, 모뎀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스펙트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생계보조금 SSI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학교 점심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으로 퀸즈, 맨하탄, 브루클린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더 이상 소수만 사용하는 사치가 아니어야 한다며 인터넷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은 3분의 1을 넘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상당수가 방과 후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차터 커뮤니케이션은 2016년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하고 브랜드네임을 스펙트럼으로 변경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저소득층에게 초고속 인터넷 업그레이드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를 허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LA와 프랑스 파리를 오는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로 동시에 선정할 가능성을 내비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오는 9월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현재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LA와 파리 가운데 개최지에서 탈락하는 도시를 다음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가 동시 선정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이를 위해 IOC 규정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2024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프리젠테이션에서 LA와 파리의 연이은 올림픽 개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할 경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구 상원 의원 스캇 위너와 일부 의원들은 에이즈 감염자들이 타인에게 병을 전파시키면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현행법이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며 경범죄로 형량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거나 수혈을 해 다른 사람에게 HIV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등 고의적인 전파 행위는 최대 7년형에 달하는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HIV 바이러스에 대한 비이상적인 공포감과 법적 제재가 오히려 에이즈 환자들로 하여금 병을 숨기고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에이즈 감염을 부추기고 있으며 의학의 발전으로 에이즈 사망률도 줄고 있는 만큼 현행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의학 수준의 발전으로 지난 2005년 200만 명에 달했던 에이즈 사망자 수는 지난해 110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일본 정부가 마을을 떠난 주민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멧돼지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시계가 멈춰버린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 마을. 대지진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마을은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사람이 사라진 마을 곳곳에 커다란 야생동물이 어슬렁거립니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입니다. 방치된 농작물과 풀을 뜯어먹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 집안까지 점령했습니다. これ家の中に入っていくね。小屋家の中に入っていきましたね、全部。 먹을 것은 넉넉한 반면 천적이 없는 유령 마을을 멧돼지가 접수한 겁니다. 住み心地のいいところに、餌もいっぱいあるし、誰にも追われないし、そこで自分の生活の営みを始めて、子供を産んじゃうと。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과 맞닥뜨린 멧돼지는 도망가기는커녕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お腹空かして町に降りてきた時に、車であったりとか、家で何かを食べる、漁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被害として想定はできると思いますね。 문제는 이런 동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일부 멧돼지들은 몸속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 세슘량이 안전 기준치의 13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멧돼지들은 배설물 등을 통해 마을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There will be lots of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e Fukushima area. Many would like to know whether it is safe to live there. Is the food safe? Is the water safe? Are the fish safe to eat? 이달 말부터 점진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귀환시키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에 사냥꾼들을 투입해 멧돼지 잡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수백 마리가 배회하고 있고 산으로 돌아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Wild boars won't go back to the mountains even when people return.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 멧돼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 귀환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데보라 글릭 뉴욕주 하원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뉴욕 유권자에게 $1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 투표제의 일환이며 추징된 벌금은 투표제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글릭 의원은 투표에 대한 의무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선거위원회는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마약 조직 8명이 한미 공조수사에 의해 일망타진됐습니다. 밀 반입한 마약은 수백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마약을 시리얼에 숨겨 군사 우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미주 한인 2세들로 구성됐으며 2명은 시민권자입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추방된 전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16일 대형 자동차 딜러십 메이저월드의 중고차 딜러 3곳을 사기와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은 메이저월드 딜러를 이용한 30명의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에 대한 보상액 $77만 달러와 벌금 $170만 달러 등 총 $247만 달러를 물도록 하고 딜러 라이센스 취소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병원에서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학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감염내과 고판석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며 당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에밀리 김 영양사는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소개하고 식이요법과 칼로리 계산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예약하셔야 하고 무료 당뇨 검사와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겠지만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